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좀 목소리가 감기에 걸려서 조금 둔탁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얼하다라는 책으로 조승현 작가님의 책입니다. 조승현 작가는 전작인 시크하다에서는 이제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 이 책인 리얼하다는 뉴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자인 조승현 작가 자체가 뉴욕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뉴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한 것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에 대한 깊숙한 뭔가 문화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을 이렇게 출간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 리얼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승현 작가님이 본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셔가지고 영상들 보시면 너무나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구독하셔서 보시면 아마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역사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양력 한번 써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세계 문화 전문가라고 되어 있고 방송인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뉴욕 경영대학교 졸업하셨고 프랑스 최고 미술사 학교인 에꼴드 루브르에 합격해서 2년간 수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시크하다, 플루언트, 공부기술, 이야기 인문학, 비즈니스 인문학 등이 있다. 이 공부기술은 저자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쓴 책으로, 이 책 때문에 인세를 받아가면서 이제 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네, 목차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파트는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뭔가 딱 세부적으로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는 부분만 읽으셔도 되고 쭉 보셔도 정말 순조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파트 1은 한 가지에 올인하다라고 해서 서바이벌의 도시, 돈만큼이나 시간의 학교라 이런 뉴욕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차이를 만들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뉴욕이 이런 힙합과 비보이의 도시가 되었는지, 아웃사이더들의 파라다이스가 되었는지, 뉴욕은 파리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들 나와 있고, 세 번째 파트 가치 또 가치라는 부분에서는 뉴요커에 대한 모습들, 그런 환경들의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뉴요커들이 변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스토리 오브 뉴욕은 어찌 보면 이제 뉴욕의 그런 여행 답사기처럼 뉴욕의 그런 지도를 펼쳐놓고 보셔야 될 정도로 뉴욕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잘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묻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그런 챕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뉴요커는 이민 이후의 생존 경험을 통해 주변 사람의 부러운 시선이나 허울 좋은 체면 칠해 같은 것은 생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진정한 자유와 존재감은 경제적 자립에서만 온다. 이것이 뉴요커의 행복 공식이다. 우리가 부모 세대의 기대치, 사회의 이목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타인에게 돈 때문에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립이다. 뉴요커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그리고 생존 경험을 통해서 허울 좋은 그런 체면치레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요커들을 보면 되게 좀 시크한 느낌을 좀 받는 게, 뭔가 이게 허례허식 같은 게 없이 직설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립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서 부모의 손을 안 벌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해요. 요 앞에 보셔도 이제 어떤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접 작은 사업 같은 장사 같은 걸 해서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아예 애초에 대학교 초년생부터 경제적으로 좀 부모와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요커들은 일을 할 때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도로 임하지만 인생을 즐길 때는 아예 풀어져 있다.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한다를 철저히 지키는 뉴요커의 인생 태도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는 쉴 때 제대로 쉬고 있는가, 그리고 일할 때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쉼도 아니고 강도 높게 발전적인 일도 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의미 없는 피로에 피폭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직장을 다녀본 사람들은 이제 다 아는 게,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가 흔히 월급 루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근무 시간 중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빨리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할지언정 일하는 그 시간만큼은 높은 텐션으로 정말 집중도 있게 일하는 것이 정말 생산성이 좋고, 또 집에 가서 쉬게 되면 그것 또한 이제 가정에서 이제 휴식을 취함으로써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야근을 하고 야근 이후에 뭐 회식을 하고 하는 것들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 것들을 좀 반성해 보게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요커들은 대부분 자신의 꿈을 이루기 힘든 모국을 버리고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으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민자로서 단 하나의 꿈이라도 이루려면 눈치 볼 겨를 없이 몇 배의 집중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독종이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업적만 이루어내더라도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요커들은 어떠한 하나의 업적을 이룬 사람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굉장히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행동이 도덕적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 어떠한 행동 하나를 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조금은 용인해주고 좀 눈 감아주는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거의 다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크게 업적을 남긴 사람이 모두 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그런 그 마인드를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보실게요. 세상에 사람은 많다. 그리고 제각각 다른 분야에 남다른 재주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 명의 역할이 아닌 10명의 역할을 혼자서 해내야 된다며 불필요한 고생을 사서 하는 건지, 많은 장점을 가진 타인이 단 하나의 단점만을 보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뉴요커들은 이제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이 많고 한국인이 무엇이든 잘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 전략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주요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과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잘해야지만 뭐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요즘엔 또 팔방미인이 밥 먹고 못 산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한 가지 내가 정말 깊숙하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만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좀 더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뉴욕에는 주류가 없다. 그것이 뉴욕의 힘이기도 하다. 뉴요커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을 버리고 뉴욕으로 떠밀려온 소수 그룹을 모두 뉴요커로 인정한다. LGBT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다. 이 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집단이라 보겠죠. 뉴욕 안에서도 그들의 성지가 스톤월인이라는 게이바인데, 여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스톤월인에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아직은 자신들의 그런 성 정체성이 탄로나서 사회에 매장될 것을 이제 손님들이 걱정하는 나머지 이제 한꺼번에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술집이 이제 아우성이 되고 폭력의 도가니가 된 상황에서 다른 주변에 거주하던 소수자들끼리 이제 목소리를 같이 내려고 이제 합세하고 이런 시위대랑 경찰이 오랫동안 대치했는데, 이런 상황과 이런 현장을 뉴욕에서는 이제 도시유산으로 이 사건을 지정해서 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이런 성소수자들과 경찰이 대립했을 때 뭐 이런 시위 현장 자체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서 그냥 묻혀버리고 마는 그냥 한 가지 일상의 이슈였을 뿐인데,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 아웃사이더들이 워낙에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투쟁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뉴욕의 진짜 모습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난민과 이민자들의 그런 후예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성소수자들의 존재 자체도 받아들이면서 품어주는, 포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관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게 좀 마음이 넓게 품어주는 그런 도시의 모습, 어찌 보면 너나 나나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고 같이 이곳에 정착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뭔가 좀 더 넓은 관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 재밌는 부분이 나와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작곡가인 조지 거슈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파리에서 파리 프랑스 클래식 음악 대가인 드뷔시, 유명하죠. 드뷔시의 공연을 보러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근데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당신의 견습생으로 내가 좀 배우고 싶다. 거슈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뷔시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브로드웨이에서 당신 작곡하면 얼마나 버나요? 거슈인이 솔직히 대답을 하자 굉장히 많이 번다고 얘기를 했겠죠. 많이 실제로 벌었고, 드뷔시는 잠시 할 말을 잇고는 당신이 내 제자가 될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저를 뮤지컬 작곡 제자로 받아주시죠 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고전적인 것에 이제 어찌 보면 대가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술이 돈벌이가 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업적인 부분에서의 성공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예술로 인정받는 이런 태도가 많았기 때문에 예술 이퀄 성공한 예술 이퀄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공식이 확실히 성립되어 있어서 이런 뉴욕의 브로드웨이 작곡가만 하더라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상황들이 실제로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여기도 보실게요. 저자인 조승현 씨가 뉴욕대학에서 들은 교양 수업의 예술계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프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예술이다라고 앤디 워홀 같은 사람은 말도 했었고요. 뉴욕을 대표하는 예술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술에 있어서의 상업성을 굉장히 중요시한 게 뉴욕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대로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뭔가 예술적인 정말 남들이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나만의 길을 간다 하는 그런 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했던 예술가의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했던 것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 대중성을 좀 포기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돈을 벌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았었고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중성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상황들이 많이 왕왕 생겼다. 예술가가. 그러니까 예술가가 활동하기에 좋은 나라는 확실히 뉴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잘 나가는 사진 기술을 알려주는 유튜버는 최근 병든 부모님을 돌보다가 자신의 환자 돌보는 재능을 발견했다면 다 때려치고 50대에 간호대학에 가겠다며 유튜브도 닫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저자인 조승현의 형이 건축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해서 보니까 그동안 생업이 본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접고서 새롭게 건축을 배워보겠다며 들어온 40,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이민자 2, 3세대로 접어든 지금의 뉴욕 사람들 가운데는 40, 50대 나이에도 상관없이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초기 이민자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에서 저자는 굉장히 뉴욕에 대해서 특이하게 혹은 이것이 뉴욕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작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주는 도시가 바로 뉴욕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리 넓고 불편하고 비싼 집이더라도 뉴욕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 뉴욕의 그런 분위기, 독특한 이민자들의 집단 그리고 LGBT의 커뮤니티를 충분히 용인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무언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상황이면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뉴요커의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뉴요커들은 이제 이런 식의 학습을 되게 중요시 생각한답니다. 라이프 스킬즈라고 부르는 것처럼 실제로 책상에 앉아서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상업탑에 갇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시간을 관리하는 법,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 결정하는 법, 그리고 결과를 예측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법, 그런 처세술 같은 면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학습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교육을 특별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공부할 줄 알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리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 자체를 디시플레인이라고 해서 훈련 이런 식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함으로써 실제로 무언가를 가르쳐서 배우고 익히고 수학을 풀고 언어를 익히고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사회적인 훈련을 통해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요커의 교육 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4파트 스토리 오브 뉴욕에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이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다본 뉴욕은 허드슨만이라는 절벽으로 이어진 해안선이 달걀처럼 품고 있는 섬이다라고 해서부터 계속해서 뉴욕의 일부분들 배터리파크와 성벽 근처는 어땠는지 세계 무역 센터를 비롯해서 금융가 동쪽으로는 어떻고 캐널 스트리트는 맨하튼에서 어떤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요소 부분들을 다 짚어주고 있는데
지도 하나쯤 넣어줬으면 굉장히 이해가 좀 입체적으로 됐을 거라는 생각에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욕에 멋있는 사진을 들어간 것도 참 좋은데 실제로 뭐 소호 왼쪽에는 첼시라는 동네가 있고 노호 바로 북쪽에는 그리니치 빌리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지도를 보면서 알면은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이 책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요거 하나가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은 다양한 국적과 민족 출신 이민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출신이나 인종, 종교 등에 관해 함부로 평가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 만일 누군가 이런 뉴욕 특유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면 평소에는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사는 것처럼 보이는 뉴요커들이 갑자기 한데 다 뭉쳐가지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많은 언어와 민족으로 이루어진 뉴욕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겠지만 이민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인종과 관습보다 강한 공통적 철학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뉴욕에 와서 자신을 테스트해볼 권리가 있고 공정하게 성공한 사람은 최소한 뉴욕에서는 자신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국적인 개인주의적인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도시가 바로 뉴욕이 아닐까 싶고 이민자들과 다양한 소수민족들, 여러 언어와 민족들이 이제 한 바구니에 이제 다 모여 살게 되면서 많은 트러블이 생기면서도 그게 다양하게 이제 절충이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통의 무언가 이민의 역사 속에서 철학이 생긴 것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뉴욕에 와서 스스로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권리, 자신의 인생을 테스트해 볼 권리를 부여하고 이것은 공정하게 진행되며 최소한 어떠한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도덕적이지 않더라도 조금 더 인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 뉴욕에서는 성공한 그런 자신의 재산과 그런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모두가 페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뉴욕이다. 인종과 국적과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뉴욕에는 잘 지켜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뉴욕을 좋아하고 I love 뉴욕이라고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런 티셔츠에 써 있는 것처럼 뉴욕이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저도 뉴욕을 가보진 못했지만 좀 시간과 돈을 벌어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뉴욕을 직접 가서 이렇게 저자가 쓴 뉴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느끼고 실제로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리얼하다라는 책은 되게 짧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조승현 작가님은 좀 아는 것도 많으신 데다가 글도 되게 잘 쓰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게 보실 수 있는 책이라 일독을 정말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